경상감영보건공사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리는 마지막 순서. 부실공사 이후 방치되고 있었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돌봄사업업체도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만 한 해 이 같은 불법 증축이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경상북도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감영보건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실투성이 공사를 한 뒤 경상감영은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돌봄사업업체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돌봄사업업체 대표는 이른바 관피아라 불리는 수십 년 동안 문화재 관련 일을 했던 전직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적 지정이 한창 추진되던 지난해 10월 경상감영 진천각의 모습입니다. 유가권을 들여 공사를 해놓고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기둥에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주간 행사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문을 개방하기로 해놓고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시까지 그 유인물로 다 해놓고 그래. 한 시대가 경산에서는 1시간 반 기다렸어. 석 달여 만에 다시 찾은 곳에는 담배꽁초와 술병이 나뒹굴며 관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순찰, 점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주요 대상입니다. 사업 주체를 추적해봤더니 사단법인 대구문화유산이라는 업체로 대표가 대구 중구청 공무원 출신 A씨였습니다. 30년 동안 별정직 문화 관련 일을 하며 문화재 전문위원까지 거친 A씨. 퇴직 직전 C씨를 대표로 이 단체를 만든 뒤 퇴직 직후에는 자신이 대표를 맡으며 7년째 문화재 돌봄 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내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가 맡게 됐죠.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7억 5천만 원. A씨는 퇴직 직후 중구청 용역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구청의 용역을 따내더니 대구 전체 문화재를 관리하는 돌봄 사업을 거쳐 고택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 출신들이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고 또 거기서 수주를 또 공무원들하고 밀착돼서 다 한다라면 사실은 이거는 가장 근절돼야 될 비리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관피아 논란의 대구시는 해당 단체의 수주 과정과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공항 이전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인 의성군이 유치 찬성 공문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중반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공항 이전 부지로 유력한 곳은 의성과 군위에 걸쳐 있는 공동부지와 군위군의 단독부지 이렇게 두 곳입니다. 이 가운데 군위군은 줄곧 단독부지를 예비 후보지로 밀며 의성과의 공동 유치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의성 지역의 안이 의성 비안하고 저희들 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군위군의 독자 행보에 난처해하던 의성군은 고심 끝에 일단 공항 유치 찬성 공문을 어제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위군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의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군위 의성 공동 후보지로 군위군의 유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대전, 청주 등 충청권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 부각되면 최종 평가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또 한반도 허리권의 그 중심 역할, 100km 이내 한 27개 이상의 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시 또 대한민국의 이렇게 발전에 견인 역할을.
의성군이 공동 후보지에 속하는 군위 소보의 일부 주민들도 이러한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형편이 의성이나 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 이웃 사촌이 좋다고 어려운 것에 같이 해서 같이 상생하는 길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의성군은 다음 주 공동 후보지 주민들을 상대로 별도의 설명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반쯤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의성군이 찬성 답변을 한 데 이어 군의군도 우보면을 후보 지역으로 찬성한다는 공문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송주군은 고령과 공동 후보 지역이 아닌 용암면 단독 지역을 후보지로 찬성했습니다.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은 유치 반대 공문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출마 의사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공식 선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본산 경북 출신에다 친박 핵심 인사로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를 수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 시기는 위기에 빠진 당이 정비된 뒤라며 구체적인 출마 선언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당명까지도 바꾸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것이 좀 정리되거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기회가 좀 빨리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새누리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인 김 지사로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출마 선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과의 관계란 측면에서 상당히 또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낮아 보수 진영을 재결집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는 유력하나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은 지지가 쏠리는 마당에 김관영 지사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밑에 마지막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분이지 아마 그분이 직접 나서진 않을 거예요. 보수의 본산이라는 경상북도의 지사로서 김관영 지사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당대표는 오늘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함께 대구를 찾은 강상구 교육연수단 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야당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7년 만에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이 긴급히 이뤄지고 있고 가축 시장도 폐쇄하고 있지만 구멍난 방역망을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에서 한우와 유구 250마리를 키우는 이현우 씨가 2달 전에 이어 또다시 백신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연거푸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사육소들에 추가로 백신 접종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항상 백신만 접종하라고만 강조를 하지 그 후유증에 대해 갖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침서가 없습니다. 구제역 O형과 A형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 방역 당국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백신 접종을 원점에서부터 하고 있고 거점 소독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경북도 내 16곳을 포함한 전국의 가축 시장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바로 인접한 경상북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내 한우와 젖소 68만여 마리의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문제는 연천에서 발생한 혈청형 A형 구제역. 그동안 O형 구제역에 치중하다 보니 국내 보유 백신의 A형 구제역 방어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물량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백신이 지금 국내 발생한 A형에 적합한지 이게 빨리 확인이 돼야지 항원을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선 검출된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차단 방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항체 형성률이 소보다 떨어지는 돼지가 구제역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만큼 돼지 농가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경비행기가 하천에 불시착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울진에서는 몇 년 전에도 비행 사고가 잇따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하천 위에 떠 있습니다. 외관상 크게 부서지지 않았지만 동체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울진 비행훈련원 소속의 세스나 경비행기가 불시착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 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만에 엔진 이상을 관제탑에 보고한 뒤 연락이 끊긴 겁니다. 당시 기상은 좋았고요. 50분에 이륙해서 52분에 엔진 이상 보고하고 통신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57분에 그 조종사 교관, 해당 교관이 핸드폰으로 타워의 관제탑에 연락와서 비행기에는 한국항공대 울진 비행훈련원 소속 교관 1명과 학생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시착하자마자 육상으로 대피해 모두 다친 데 없이 무사했습니다. 불시착 지점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7번 국도 인근인데다 마을 옆 하천이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훈련은 이 비행 횟수도 문제 있지만은 첫째 안전 그리고 소음 관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한편 울진 비행훈련원에서는 지난 2011년 훈련 중이던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훈련생 2명이 숨졌고 2013년에도 야간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 한 대가 야산에 추락해 교관 1명과 훈련생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 담당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수도권 대학들로부터는 진학 지도에 활용할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수시 확대로 학생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교육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입시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졸업장 강민서.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둘, 셋. 웃어, 김치. 웃어, 울지 마. 김치. 사진 찍을 때 눈물 난다. 네,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이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만 이 같은 불법 증축이 한 해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5층짜리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설계된 1층 90제곱미터 공간이 불법 용도로 변경이 돼 면회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법도 어겼습니다. 제대로 갖춰야 할 장애인 시설도 미비하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소방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건물 5층 옥상에도 불법 증축이 이뤄졌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없는 객실 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4개 객실을 짓는 중인데 구미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법 사항은 내부시설 공사업자와 건물주 사이의 다툼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건물주가 불법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제가 공사비가 14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불법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공사 질질 끌면서. 구미시는 해당 건물주에게 불법으로 지어진 부분을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3일까지 조치하도록 그 시정 조치 철거 명령 내려놨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복지부에 해가지고 5월 5일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지금 계고 공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증축이 구미에서만 한 해 100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절에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제막식을 갖고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할 방침을 밝히고 대구중구청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중구청은 동성로에 법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시민단체와 4차 면담을 가질 방침입니다. 한편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는 성명을 내고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늘 저녁 대구시와 경북대 산업대학원 동문기업, 기업체 CEO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의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하기 위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대학과 지역 기업이 상생 방안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이 필요하고 대학은 우수 기술과 함께 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전망을 짚어본 부동산 정유대란 오나편이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시장 침체도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14년 경북대병원 장기파업 때 이 본관 로비를 점거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분회장과 부분회장,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 44살 A씨와 조직국장 37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감금과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립희망원 팀장급 직원 51살 A씨에게 생활인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격리시설에 불법으로 가둬 다수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0월 20일쯤 요양시설 생활인 46살 B씨가 동료 생활인을 폭행한다며 격리시설에 7일간 가두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32명을 180차례 감금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노숙인으로 가장해 대구 희망원에 부정 입소시켜 6,200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대구시 신천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집게차가 6m 높이에 달린 통신 전선을 건드리면서 인근에 있던 전신주 4개가 넘어지며 파손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